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연일 좋은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어제는 바로 파월의 입이 열렸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 증시가 1% 상승한 걸 보니까 파월이 뭐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보자면은 비둘기까지는 아니어도 매파적 색을 조금 뺐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어려운 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하며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다 이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투자들 사이에서는 잠깐만 이거는 뭐 특별할 거 없는 이야기잖아, 이때까지 했던 그 이야기랑 똑같네 라는 이야기 함께 증시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당장 내일이죠. 내일 발표되는 CPI가 아마도 큰 변동이 없을 거다, 파월이 엄청나게 매파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CPI도 우리 예상처럼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며, 다만 어차피 당장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르분들 일단 CPI는 확인을 하시고 내일 마침 옵션 만길이니까 이번 주는 눈치를 조금 보다가 다음 주부터 조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1분기 반등한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3분기 반등이다. 4분기 반등이다. 이런 일이 많고 갈수록 뒤로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KB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 안에 주가가 반등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재고 때문인데, 지난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주요 고객사의 메모리 반도체 보유 재고가 올해 1분기에 첫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쌓아놨던 반도체를 쓰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2분기에는 정상 재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그 말인즉슨 곧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구나 라는 이야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년간 데이터를 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 주가 반등 시그널은 재고 감소 그리고 가격 하락 둔화 시기였는데 결국은 지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기회고 1분기에는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헤드앤숄더라는 차트 들어보셨죠? 그거는 바로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는 떨어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그 반대인 역 헤드앤숄더 차트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악재가 갑자기 터지지 않는 한, 예를 들면은 경기 침체 걱정이 있겠죠. 그러한 악재가 갑자기 크게 오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조금 반등을 이어갈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들 한번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고민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LG U 플러스 개인정보 털렸다. 18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털린 정보는 사실상 뭐 거의 전부 다겠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번호 등등등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유출 언제 일어났나? 이 사실을 인지한 거는 지난 2일이라고 하며, LG유플은 바로 경찰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그게 지금 기사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U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기르분들도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AE 경제사절단. 윤 대통령이 UAE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을 어제 오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 막판에 거기에 포함된 기업이 급등하는 진풍경이 나타났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두바이 일경 소식이 나오더니 연속적으로 UAE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네옴시티 관련주가 각광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기대감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실적이 나오려면 한참 남은 테마주라는 걸 잊지 마시고, 묻지마 장기 투자기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함된 기업은 뭔가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러한 대기업도 있고, 그리고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은 자연과 환경, 히림 이러한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 두 개 기업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지금 상황은 현대차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61선 이제 코앞이죠.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계속 주가가 하락하며 주가 흐름이 좋지 않던 현대차, 그 와중에 미국 점유율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점유율이 5.6%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고 4년 연속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일본차의 공백을 빠르게 현대차가 먹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것도 중요하겠죠. 제네시스.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진짜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차의 판매량도
최근 4년간 무려 5배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단순히 가성비 있는 그러한 차들만 팔리는 게 아니라 럭셔리 차도 잘 팔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현대차의 지금 걱정은 바로 이겁니다. 경기 침체 걱정. 이것 때문에 차량 판매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이거는 미지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경기 침체가 혹시나 안 온다면, 혹은 와도 그냥 살짝 왔다가 마는 그런 연착륙이라면은 그때는 눌려있던 자동차가 다시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솔직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K 콘텐츠가 탑이다. 아마도 기름들 이거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문체부에서 K 콘텐츠 분야에 8,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문체부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하며, 참고로 K 콘텐츠의 수출액이 2021년 기준 124억 달러인데 이는 가전, 2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 이러한 산업을 추월한 결과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2차전지나 가전 이런 게 더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K 콘텐츠 수출액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너무 등한시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신성장과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된 만큼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문체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는가? 애니메이션, 기획 및 개발, 게임, 웹툰, 공연 콘텐츠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며,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는 7,9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도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제2의 오징어 게임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예전에 기생충이란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그러한 영화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제2의 BTS 그러한 그룹도 만들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 K컬처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 수준도 장난 아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마트에서는 밀키트의 진심. 고물가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제품에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는 편의점 밀키트 라인업을 늘린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데요. 사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우리가 요리하는 것보다 밀키트가 더 싸고 더 맛있고 더 간편하다는 거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며, 참고로 이마트24는 오는 31일까지 이달의 밀키트 상품을 2개 이상 구입하면은 50% 할인, 그러니까 뭐 거의 1+1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혜택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주변에 이마트24가 있다면은 이달의 밀키트 상품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조금 거리가 있지만 뭐 반값이라니까 꼭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100억 달러 투자 논의.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어제 살짝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제 시황 정리하면서 쓱 봤던 소식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100억 달러, 약 12.4조나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투자에 참여하는 다른 벤처 투자사는 오픈 AI의 가치를 290억 달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S의 투자의 회수가 끝나면은 오픈 AI의 소유 구조는 MS가 49%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 49% 이렇게 소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픈 AI 이거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바로 또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피터 틸, 리드 호프만, 샘 올트만 등 2015년 실리콘밸리 유력 인사들이 디지털 지능을 목표로 설립한 비영리 회사라고 하는데, 요 녀석이 이제 8년 만에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챗 GPT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올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챗 GPT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이런 기업들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붕괴, 아시아는 전쟁.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이 30개국의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 167명에게 2033년 딱 10년 뒤입니다. 그때 국제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러시아는 붕괴가 될 것이며 아시아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주식을 하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어쨌든 계속 내용을 보자면 167명의 응답자 중 46%는 10년 내 러시아가 실패하거나 해체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러시아 사회를 내부적으로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응답자의 70%더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10년 내에 대만을 침공하고 강제 탈환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민주주의 체제는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에 의해서 축소될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게 너무 씁쓸하죠. 게다가 이제 내후년인가 그때는 뭐 백두산이 폭발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그런데 또 돌아보면은 결국 맨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전쟁은 거의 뭐 몇 년마다 있었고, 또 어느 때는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라는 게 터지기도 했던 만큼 결국은 이러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 아닐까, 그리고 그때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서 큰 부를 얻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 기릿 그때까지 열심히 버텨서 저 기릿의 나이가 60살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많이 남긴 했지만, 그런데 벌써 저 기릿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한 지 2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되고 있죠. 이때까지 한 거 한 10번만 더 하면 되니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살아남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S23 2월 1일 공개. 새로운 제품을 기다리신 분들 다음 달 1일날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어떤가 봤더니 어쩔 수 없겠죠. 모든 부품가가 올랐으니까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여튼 어떤 가격이든 꼭 잘 나와서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 기릿의 생각은 핸드폰이라는 게 결국은 혁신이라는 게 갈수록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폴드폰이나 플립폰, 이 폰 말고는 조금은 굳이 핸드폰으로 엄청난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꼭 굳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도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S23 나왔다고 사야 되나, 요즘 뭐 S22 싸다던데 차라리 그걸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소식. 이거는 진짜 중요한 소식인데요. 올해 매우 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VR 헤드셋이 무려 애플에게서 나온다는 거. 그렇다면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겠죠. 이게 바로 애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애플카가 된다고 하니까 LG전자가 상한가 갔던 그 엄청난 기업이 상한가 가는 것처럼 애플이 VR을 꺼낸다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올 봄 제품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출시는 가을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VR 기기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콘텐츠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오를 수밖에 없고, 고로 상승할 이유와 상승할 시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리고 메타버스와 VR 기기를 넘어서 애플의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판매량은 어떨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아 모닝 할부 할인. 이미 캐스퍼는 할인한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이제는 기아 모닝도 할부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무이자 해주나 라는 기대감에 조금 봤는데, 그런데 무이자는 아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에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최근 7%까지 급등한 신차 할부 금리에 비하면 선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살짝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1년 안에는 더 큰 할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도 무이자가 다시 부활을 할 거다라고 저 기릿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냉동볶음밥 드시나요? 냉동볶음밥이 요즘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 길을 또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 자주 애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냉동볶음밥 25개를 조사한 결과 영양분은 대부분이 부족하고 나트륨이 많은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뭐 내심 당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어쨌든 한 끼니까 1일 기준치의 3분의 1을 비교하면은 탄수화물은 62%, 단백질은 61%, 지방은 50% 수준으로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나트륨은 제품에 따라 240% 수준으로 조금 과도하게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 확인 결과 홈플러스 시그니처 불고기 볶음밥 같은 경우는 지방이 좀 부족했고, 아워홈 소불고기 볶음밥의 단백질 함량이 부족, 허닭 닭가슴살 야채 곤약 볶음밥의 나트륨 함량이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LG화학 통풍치료제 임상 3상 철회. LG화학에서 통풍치료 신약 티골릭소스타트의 유럽 임상 3상을 처리한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철회 사유가 뭔가 봤더니 유럽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임상 디자인을 설계를 했는데 유럽으로부터 수정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 수정하고 다시 또 신청을 한다는 거겠죠. 한편 이 약 티골릭소스타트는 앞선 임상에서 약물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신약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LG화학이 성공적으로 임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마도 1, 2년 안에 결판 나겠죠.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31 출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4%대긴 하지만 4% 후반이네요. 주택가격이 6억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는 우대형 금리인 4.65에서 4.9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7에서 5.05의 금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금자리로는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데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확대, 대출 한도는 3억 6천에서 5억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